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 수집가 양해남 씨는 30여 년간 전국을 누비며 모아온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소장한 2,400여 점의 포스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일본이거나 희귀본.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집가로만 불리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그리스 음악가인 하리스 알락시오라고 하는 음악가거든요. 오디오 잡지에 글을 싣는 음악 평론가로, 또 짧은 시구절로 삶의 향기를 전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스스로 정의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행복한 수집가 양해남 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5만여) 명이 모여 사는 인삼 고을 충남 금산. 복잡한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이곳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골 장터의 모습. 정겨운 물건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영화 자료 수집가로 알려진 해남 씨는 이곳 금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이나 타향살이를 시도해봤지만 다시 고향이 그리워져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특별한 존재죠.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를 이만큼 자라게 키워준 동네이기도 하고요. 어느 한 구석이라도 저한테 추억이 물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곳곳에 추억들이 자리해요. 어린 시절 뭐 만화방에 간다든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든지, 그리고 짜장면 제가 좋아하니까 그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가장 저한테 중요한 추억거리는 역시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 볼 수 있는 극장이 금산읍에 2개 있었는데, 그 금산극장하고 중앙극장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저한테 아주 특별한 추억을 준 곳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뛰놀던 거리. 중년이 된 해남 씨가 오랜만에 추억의 다리를 건넙니다. 세월이 바뀌어 놓은 풍경은 분명 그때의 모습과 다를 텐데요. 하지만 추억이 묻은 거리는 그의 눈에선 종종 과거의 풍경으로 되살아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애틋하고 소중한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떻게 오셨어요? 예. 여전히 건강하시니까 참 예,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은 여전하게 그냥 안 늙으셔. 별 말씀을요. 그래, 참 좋네요. 저는 이렇게 이제 오래된 곳 이런 거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 여기 극장이거든요. 극장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여기가 정말 큰 큰 도로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극장 들어오려고 하면 예. 저기 큰날에서부터 예. 저 사거리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예. 줄 서가지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는 꼭 단체 관람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쭉 와서 이렇게 보던 기억도 나요. 그러셨구나. 모르게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서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기도 한데. 상점 사이로 오래된 극장 간판을 마주합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듯 흐뭇한 미소를 짓는 해남 씨. 걸음을 멈춘 채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대로 금일 프로에 엽기적인 그녀가 남아 있으니까
스틸 컷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극장 중앙극장의 마지막 상영작이 바로 엽기적인 그녀였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렇게 딱 남아 있네요. 벌써 이렇게 2001년 7월 달에 개봉한 영화니까 아마 그 해에 개봉하지 않았나 싶은데 영화 이렇게 문 닫은 지가 벌써 20년이나 이렇게 가까이 되어 버렸네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극장. 반가운 한편으로 문을 닫은 모습이 못내 아쉬운데요. 어린 시절 그는 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다른 삶을 만났습니다. 극장은 시골 소년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였죠. 어렸을 적 극장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글자도 못 읽는 자막 당연히 못 읽고 한글을 깨우치지도 못했으니까요. 이제 어른들 오면은 그 제목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영화의 제목을 알고 극장 맨 앞에 의자는 이 긴 나무로 된 지금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의자가 아니고 긴 의자였었는데 맨 앞에는 사람들이 어지럽다고 안 앉아요. 근데 이제 키가 작았던 저는 맨 앞자리에 앉으면 의자도 가리지 않고 스크린이 한눈 안에 들어오니까 거의 지정석처럼 제가 거기서 있곤 했는데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들고 말았거든요. 그 영화 끝나는지도 모르고 저 쿨쿨 자고 있는데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막 깨우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래서 좀 칭얼거리고 그랬더니 집이 뭐 이제 가까우니까 그 아저씨가 업어다가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나곤 하는데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별난 그의 영화 사랑은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확장됩니다. 멋들어지게 자라난 소나무가 숲을 이룬 송호 국민관광지의 송림은 수많은 한국 영화의 배경이 된 공간인데요. 수려한 풍광은 영화 속 장면 그대로입니다. 영동 그리고 금산이 강변을 따라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곤 했었는데 주로 무술 영화, 무협 영화라고 그러죠. 그런 영화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그 1978년도 소나기에서 연희와 서기가 이렇게 거니는 장면, 뛰노는 장면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과 뭐 다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그런 멋진 장면들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야 빨리 와! 너 먹는 거 뭐니? 밤이다 왜? 어서 땄어. 너희들이 뭔데 임마 개를 올리고 그래? 왜? 한판 붙고 싶어? 내가 맞설게. 저리 가. 야, 내가 다리 잡을게. 너 때려. 그래.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황순원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소나기. 당시의 촬영을 기념하는 비석도 만날 수 있는데요. 소나무 밭이 참 아름답고요. 이 소나무 밭에서 여러 장면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장면들과 소년 소녀의 어떤 풋풋한 사랑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주었었죠. 여기 이렇게 기념비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 이미지가 연희와 서기가 연희가 이렇게 다쳐서 그 무릎을 다쳐서 서기가 치료해 주는 장면인데 그 무릎에 그 서기에 이제 입술이 다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그대로 쓰여진 그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사랑도 어른의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감독의 의도를 한 장의 포스터에 담아낸 겁니다. 영화를 한 장면으로 축약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역시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면서 영화 전체의 장면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포스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제가 어찌되었건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포스터를 가진 영화 수집가가 된 것은 영화 보기를 넘어선 다른 방식의 보기 이거를 제가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안에 살고 싶고 영화를 갖고 싶은 어린 날의 바람은 그를 수집의 세계로 이끌었는데요. 영화 관련 수집을 시작한 지 어언 30년. 오랜 수집의 길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 그의 집착은 한국 영화 역사를 읽는 또 다른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물론 촬영지이긴 했지만 저기 저 정자 보이시죠? 예. 저기서 영화에서는 서기가 그 남자 주인공이죠. 연희를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 약간 좀 쓸쓸한 장면, 그게 연출되는 곳이기도 해요. 하늘의 선녀가 다녀갈 만큼 금강의 빼어난 경치를 뽐내는 강선대. 노송과 어우러져 고상한 멋을 간직한 이곳도 영화 속 장면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섰던 그 자리에 선 해남 씨. 기억의 필름을 돌려보는데요. 운명처럼 소년을 사로잡은 영화. 순수한 열정은 서기를 닮아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남 씨는 일찍부터 옷을 차려입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로도 활동하는 해남 씨는 오늘 출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늘 그의 곁을 지키는 카메라와 필요한 짐들을 가방에 챙긴 후 집 밖으로 나섰는데요. 오늘따라 한껏 들떠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진 찍으러 나가는 날은 대부분 날도 좋고 그리고 또한 제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서천에 이제 판교라고 하는 동네를 제가 갈 텐데 굉장히 오래전에 갔었어요.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괜찮은 작품들을 찍었거든요. 오늘도 좀 좋은 작품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장면, 특별한 사진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가감 없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참 좋아서 그런 장면들은 제가 이렇게 다니는 곳에 도처에 널려 있어요. 오늘은 나가서 어떤 멋진 장면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시로 엮어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은 사실 매번 나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곤 하죠. 판교 마을에 도착한 해남 씨.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을로 들어서는데요.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남수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근데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와보고 다시 와보는데 뭐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참 지금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해서 예. 이제 마을 좀 이제 조성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좀 보시면 조형물이라든지 예. 안내판이 좀
안 보신 것도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럼 예전 모습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좀 방치돼 있었는데 네네. 이게 좀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이런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예.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보존성이 두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예. 저는 이렇게 보존되고 정말 시간이 이렇게 멈춘다라고 하는 요 말도 좋지만 정말 그런 곳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하는 그 제 바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 제 욕심이죠. 그건. 예. 아니 사시는 분들은 사실 불편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실 예. 분들은 마을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남수 씨와 마을 탐방에 나섭니다. 10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는 발견하지 못한 장소들이 나타나는데요. 와, 정말 저 어렸을 적 극장 분위기 그대로예요. 이 나무하고 여기 옆에 붙은 타일 있죠. 이런 것들은 예전의 극장 그 느낌 그대로예요. 와. 옛날 영화 포스터가 흥했던 과거를 대신 증명하고 있죠. 매표구에 새겨진 영화 관람료는 단돈 500원. 그때의 관객들도 영화에 몰입해서 웃고 울었겠죠. 저는 솔직히 막 마음이 가슴이 막 설렐 정도로 이렇게 멋지게 남아 있네요. 저의 그 40년 전, 45년 전으로 돌아간 시간이 여기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저 감동이네요. 막 갑자기 막 눈물도 나려고.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극장 입구에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흥행했던 영화들인데요.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들. 해남 씨에게 포스터 이미지를 받아 극장을 꾸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 이렇게 판교의 이남수 선생처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또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해요. 잘 써주셔서.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을 거쳐 산업화를 버텨낸 오래된 건물에는 마을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과 삶의 애환이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마을은 1980년대 우시장이 문을 닫으며 마을의 시계도 멈춰버렸는데요. 도시화와 함께 노인만 남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 쇠락해버린 마을. 10년 전 모습을 기억하는 해남 씨는 연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떠셨죠? 그때 오셨던 것보다는 좀 제가 좀 안타깝게도 더 예전 제가 한 10년 전에 봤었을 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안에 저렇게 장미 네. 저 팻말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밑에도 뭔가 붙어 있었는데 네, 다 떨어졌어요. 이 벽지랑이 지금 다 옛날 그때 붙이신 그 벽지들 아시죠? 세월이 흘러 부서져가는 건물 상태가 그랬었어요. 아쉽기만 합니다. (10년) 전 마을 풍경은 그의 사진 시집에도 실려 있는데요. 사진 속 장소 바로 이곳이랍니다. 네, 여기네요. 여기, 네. 이 사진인데 이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분 할머니가 이렇게 목도리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의 제목을 마실이라고 지었어요. 이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고 계신 거죠. 지나간 시간을 붙들 힘은 없으니 그는 오늘 이 순간을
프레임에 담아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 처음 만난 주민과 나눈 진솔한 대화는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한데요. 그날 그날의 기록은 감성적인 사진과 삶의 철학이 담긴 시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게 되죠. 출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해남 씨. 이번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이제 판교 촬영 마치고 한산읍에 가요. 한산 장에. 뭐 장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한산에 제가 찍은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뭐 시간이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지나서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책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분들한테 한 권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흐른 뒤도 그대로도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다시 뵙고 그러면 뭐 저도 궁금했던 뭐 소식이나 안부도 또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종종 아주 가끔은 꼭 사진을 전달해 드리거나 책을 드리지 않아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오래전이라서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씀 좀 여쭐게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한산에 와서 이분을 촬영을 했거든요. 예. 아시죠, 암석집? 예. 이분 지금 혹시 어디인지 제가 기억이 어디?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예. 이쪽으로 오시면요. 예. 저기 노란 간판 보이시죠? 네네. 그 전봇대 이렇게 사이 도르시면 네. 바로 있어요. 아. 철물점 바로 옆에 작은 함석집. 예. 네, 뭐 지금 계실런지 모르죠. 예. 네. 저도 한번 가서 여쭤볼게요. 네네, 한번 가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 설레네요. 저를 알아보실지도 모르겠고 또 뭐 문전박대를 당하진 않겠지만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제가 많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만 앞서 길을 잃은 걸까요? 아무리 걸어도 그곳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막 헷갈려요 이제. 분명 한 번 다녀간 곳인데 처음 온 곳처럼 낯선 느낌인데요.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못 찾겠어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말씀 좀 여쭐게요. 제가 예전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진 이분 찍었거든요. 네. 예, 이분이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예. 있어요. 예, 제가 책 좀 전해드리고 좀 뵈려고 왔는데 아, 어디인지 못 찾아가지고. 여기 끄트머리요. 예? 지나와 버렸네. 네, 그러니까 지나와 버렸네. 저쪽이가 앞에요. 아, 이렇게 카브 틀으면은 그렇죠. 저희가 예. 찾아보세요. 아, 근데 차가 없어서 있나 없나를 모르겠네. 차 있는 것도 같고 하얀 거. 지금도 네. 제가 이때 장날에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이거 두드려서 만드세요? 예. 오, 만드시는구나. 네. 제가 이거 찍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아, 그분 있어요. 거기. 예. 가보세요. 그래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동네 주민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사진 속 가게를 찾은 해남 씨. 아,
맞아요. 맞아요. 여기거든요. 예, 맞아요. 여기 이렇게 저기 앉아서 이런 거 만드신 거 여기 이렇게 보이죠? 지금도 만들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근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제가 좀 실례스럽지만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리를 비운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봅니다. 잠깐이라도 뵙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깜짝 만남은 이루어질까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책을 내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책 한 권 드리려고 제가 지금 여기 가게 앞에 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 저기 몸이 좀 편찮으세요? 예. 아, 그러면 선생님 언제 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치료 잘 받으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네. 몸이 안 좋으신지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옆에다가 좀 맡겨놓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뵙고 싶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목소리만 제가 들었는데 뭐 그리 과히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받고 오시면 나중에 또 뵈면 되니까. 지난 아쉬움에 문 닫힌 함석집만 자꾸 들여다보는데요.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 땜질집.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인물 사진에 치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한 궁금하면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기보다는 그들과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진이나 시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이기도 해요.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 사진 찍기까지 그분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제가 일부러 한번 녹음도 해보고 통계도 내보니까요.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촬영장에서 만나는 시골에서 만나는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먼저 간 남편이나 먼저 간 부인을 또 이렇게 그리워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쭉 나누죠.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저를 자식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나중에는 대화를 나누시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뭐 밥도 먹고 가, 뭐 오늘 여기서 그냥 자고 가도 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뭐 어차피 또 나와서 또 집에 와야 되니까 그 나올 때 돌아서서 차 타고 올 때 혼자 막 울기도 해요. 긴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해남 씨. 곧장 서재로 향하는데요. 책장에는 오래된 LP판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왔었을 때 저를 위로해주는 도구들이죠. 예전 기기이긴 하지만 주로 70년대에 나왔었던 오디오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듣는 음악이 또 오래된 음악이다 보니까 서로 잘 맞아요. 오늘 그를 위로할 음악은 어떤 곡일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음반이거든요. 사랑의 교실인데요. 펄 시스터즈가 불렀고 이봉조 작곡집인데
제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 연애교실 주제가로 쓴 곡이 들어있어서 참 좋아해요. 펄 시스터즈 음반을 조심스럽게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요. 고단한 하루를 포근히 감싸주는 선물 같은 시간. 아날로그 선율이 흐르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데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달콤한 여유를 만끽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날로그만 들어왔기도 했고, 또한 이런 음반들을 이렇게 꺼내서 턴테이블에 걸고 듣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는 게 더 많으니까 이런 작업들 기꺼이 하죠.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음악을 소비하는 시대지만 그는 기꺼이 LP를 듣는 수고로움을 감내합니다. 디지털 음원에는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클래식과 팝, 영화 OST와 대중가요까지 그가 가진 LP는 장르도 다양한데요. 포스터처럼 LP도 수집하는 것일까요? 저는 수집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있던 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10대 쪽부터 가지고 있던 LP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고 모으다 보니까 대략 제가 확실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6,000장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다 보관을 못해서 저쪽에 또 따로 보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저랑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기도 하니까 쭉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동반자인 셈이죠. 해남 씨가 사랑하는 영화와 음악, 그리고 사진과 시. 그저 표현 방법만 조금 다를 뿐 그 안엔 사람과 삶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달려온 시간들. 하나씩 모으던 수집 취미는 거대한 아카이브를 이루었습니다. 제 많은 수집품 중에서 아주 핵이 될 수 있는 눈대목, 눈알 부분 가장 유명한 영화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꺼냈습니다. 이게 1953년도 포스터니까 지금 포스터와는 너무나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예전 포스터들은 정말 지금과 다른 형태인 게 특징적인 게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 그림으로. 그래서 음영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인물들이 잘 묘사가 안 되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게 이 과부의 눈물은 1955년도 작품인데요. 여기 딱 써져 있죠. 한국 최초의 여감독 박남옥 쾌작이라고. 하지만 이 영화 한 편밖에 남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한국 영화, 무성 영화를 대표하는 영화라고 하면 바로 검사와 여선생을 꼽을 수가 있는데 48년 이후에 10년 만에 유성 영화, 그러니까 음성이 들어간 영화를 찍었다라고 하는 이게 근거 자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스터, 이게 58년도 유성 영화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바람에 이 영화는 실체가 드러났죠. 사람들 기억 속에는 1948년도 무성 영화만 존재했었죠. 하지만 제가 이 포스터가 이제 실체를 증명을 해줬는데 수집가가 느끼는 보람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영화의 역사 중에서 어느 한 부분 비어져 있던 부분을 제가 채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포스터를 꺼내온 뒤 해남 씨의 말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포스터 한 장에 담긴 당대의 역사와 흥미로운 일화, 특이한 디자인까지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겠죠. 30여 년간 모은 2,400여 점의 포스터. 이 수많은 포스터를 찾고 구하고 모으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 수집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휴먼 드라마가 아주 멋지게 그려지거든요. 황혼열차도 정말 우리나라 영화사에 정말 기록돼야 될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사에 빛나는 대배우인 김지미 씨의 데뷔작이 바로 이 황혼열차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신인이라는 이 표기가 이렇게 위에 작게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작게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안성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로 안성기의 데뷔 작품입니다. 당시 6살이었었다라고 하고요. 좀 더 특별한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대형 포스터는요, 여러 장을 따로따로 찍어서 풀로 이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1966년 이 스타베리 킴이라는 이 영화는 정말 특별해요. 이렇게 4장의 포스터를 모두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뒷면만 계속해서 보이길래 펴면서 약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예, 잘못된 인쇄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펼쳤을 때 4장의 포스터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붙였다라는 이 기쁨,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포스터를 찾아다니다 어렵게 만난 운명의 순간들. 수집 과정 하나하나가 생생합니다. 그렇게 소장한 수많은 포스터들. 나날이 그 숫자는 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존 관리에 대한 고민도 생겼습니다. 처음 상태를 고이 유지하고 싶지만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영화 포스터를 정리해 책을 냈습니다. 아내의 응원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일. 책을 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출간 이후에도 작은 실수가 보여 아쉽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맞춤법 표기가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 교정을 받잖아. 읽으면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 않아? 읽을 때는 읽느라고 정신없어서 많은지 어쩐지 몰랐는데 그 편집장님한테 2,400매라는 얘기를 듣고는 포스터를 사기 위해 밥을 굶고 빚도 냈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으로 한때 집을 팔아야 했지만 오히려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묵묵히 곁에서 그의 활동을 지지해준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껏 수집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좀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뭐든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월급이요, 이제 돈이겠죠. 돈 쪽으로 돈은 이제 그쪽으로 하고 다른 걸 희생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 어떤 고정관념,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서 돈은 내가 벌면 되고 남편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더 잘 버는 사람이 벌고 뭐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하고 이제 주위에서는 힘들었겠다 가정살림 어떻게 했냐 뭐 이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많은 수집가들이 있잖아요. 항상 힘들어하거든요. 가정과 그 자기 꿈, 수집이라고 하는 꿈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정도 고통은 받지 않았죠. 다만 이제 집사람이 표현 안 해주고 말 안 해주고 그냥 참고 바라보고 지켜봐 주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또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참 고마워요. 남편은 원하는 지향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 점 흐트러지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열정 좀 흔들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 천천히 속도 내지 않고 이 속도로 계속 나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예술적인 지향점으로. 햇살 좋은 봄날, 해남 씨는 오랜만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책과 함께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는데요. 영화의 얼굴이 되는 포스터. 그 중에서도 1950년대에서 80년대를 대표하는 희귀 영화 포스터 24점의 이미지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영화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레트로를 넘어 뉴트로가 대세인 요즘, 어르신들은 물론 청년 세대 관람객들도 심심찮게 찾아옵니다. 이들에게는 오래된 옛날 영화 포스터가 신선하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샀는데 예. 아유, 이렇게 감사할 수가. 뵙게 돼서 사인 꼭 받고 싶었어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잘 보관하고자 하는 분의 마음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왔어요. 그걸 왜 사실 영화계에 계신 분들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왜 이분은 했을까?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어도 되게 돈도 많이 나갔을 거고 생활하고도 연결이 됐을 텐데 거기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책에서 보고 싶었어요. 벌써 수십 년 전 흥행한 영화 이야기를 어제 개봉한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관람객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기가 70년대 영화가 하도 영화 팬이 많으니까 포스터만 봐도 영화 줄거리가 술술.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제 이가 무슨 교편 잡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여기 어릴 때일걸 고아처럼 그런데 이제 불쌍히 여기고 봐주고 더 주고 이런데 검사가 돼가지고서 이거 이제 뭐 그런 거지 뭐 검사와 여선생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저 양해남입니다. 제가 이 영화 포스터 모았고요. 이번 전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영화 웬만한 거 다 보셨어요. 예. 제가 뭐 뒤에서 봐도 굉장히 기쁘네요.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셔서. 미워도 다시 한번 1968년도 영화인데 이때 관객 엄청 들었다는 영화거든요. 가서 또 울고 예. 지금 같은 막 자기 그 생각하면 울고 또 그래서 이 편도 나오고 그랬죠. 예. 어머니 정말 영화를 좋아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전시하면서 옛날 기억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그런 게 전 너무 기뻐요. 기뻐요. 예. 어머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이건 아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자유부인. 자유부인이 서울신문 연재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두 권의 단행본으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1956년도 영화인데. 맞아요. 이게 끝나고 얼마 있다. 이때 진정한 영화 팬과의 만남이라서일까요? 끝도 없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렇게 전시를 크게 했었을 때 관객분들 이렇게 오셨던 관람객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거 뒤에서 지켜보는 제가 너무 흐뭇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오늘 또 여기 와서
에무갤러리 와서 느끼는데 이렇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재미있는 추억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추억을 제가 돌려드리는 그 심정, 그 기분이,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의 포스터들. 그는 자신이 수집한 포스터를 전시회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공유해 왔는데요. 자료의 가치는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포스터 한 장을 얻기까지 생생한 수집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관람객과 나눈 기분 좋은 교감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텐데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수집한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전 개인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뭔가 조금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수집가들이 수집품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 말고도 영화에 관련된 그리고 근대사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전시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집은 모으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그 수집품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보관하기 참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 개인이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것들이 좀 저한테 과분하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에는 관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가기 전 단계인 잠시 잠깐 저한테 머무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널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상이 음악을 듣고 시를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수집품한테 달려가는 게 제 일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한테 다른 사람에게 좀 특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상 하고 있는 단순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전 그렇게 살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복잡한 양해남이가 아닌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양해남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금산 작은 시골 마을 극장을 드나들던 소녀는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영화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꾸준한 노력으로 예술적 재능을 키워 사진 작가로 또 시인으로 다방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진정한 나눔의 가치로 소유욕을 극복한 해남 씨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수집가가 아닐까요?